네, 주성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성 씨한테 제가 저축 관련해서 그 네 가지 원칙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니시고 있으신 상황이시잖아요. 네. 혹시 그러면은 따로 저축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 있으실까요? 아니요, 여유가 없어서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따로 저축을 안 하시는 상황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경제 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축의 필요성이라던가 그다음에 저축을 할 때 원칙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정보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저축 같은 경우에는 혹시 지금 이제 월급을 대략적으로 지금 요런 직종에 근무하시면 통상적으로 한 200에서 250 정도 받아가시지 않으시나요? 네, 맞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게 모을 돈이 없다라고 여유가 좀 없으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혹시 요런 소비하시는 데 있어서 대략적으로 돈이 어디에 어느 정도 나가는지 말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고정적으로 뭐 휴대폰비, 뭐 그런 식비, 교통비 나가는 거 말고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뭔가 의식주, 내가 사는데 돈을 쓰고 나니까 지금 받으시는 급여가 하나도 남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네네. 네. 여기서 첫 번째 저축을 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 있거든요. 그 원칙이 뭐냐면은 네. 돈을 모으려고 하면은 기본적인 돈을 모으는 원칙은 소비를 통제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월급 들어오는 날 돈이 자동적으로 저축으로 돈이 빠지게끔 되어 있으면은 내가 남는 돈 범위 내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내가 250만 원 받는데 갑자기 50만 원이 없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어떻게 살아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람은 또 희한하게 적응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네. 고등학교 때 용돈 받으면서 이거 다니셨잖아요. 네. 근데 용돈 부족한 건 어때요? 부족한 대로 또 살아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직장도 요거 전에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 좀 해보셨죠? 네.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해보시면은 금액이 지금 월급만큼 되지 않잖아요. 네. 근데도 그때 생활이나 이런 게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힘들게 살지 않고 기본적으로 생활은 또 하실 수 있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저축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소비를 먼저 통제를 해야 된다. 소비를 먼저 통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동이체로 먼저 월급 들어오는 날 돈이 빠지면은 자동으로 소비가 적절하게 통제가 되면서 돈을 모을 수 있는 기본적인 금액이 준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사람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다르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고정 지출로 빠지는 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은 원룸에 살기도 하고 차를 할부로 갖고 있기도 하고 집에 용돈을 들이고 있기도 하고 사람마다 고정 지출은 조금씩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마다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달라요. 예를 들면은 먹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쁜 옷을 무조건 사야 적성이 풀리는 사람, 이런 식으로 개개인별로 차이가 조금씩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끝날 때 여기 현금 흐름표라는 양식을 하나 드릴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주성 씨께서 월급을 받아서 어디에 얼마를 쓰고 이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나오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돈이 대략적으로 어디에 얼마가 빠지고 있는지 이런 내 돈이 흘러가는 구조를 보면은 거기서 소비를 조금 아껴서 저축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아까 여유가 없으셔서 돈을 모으지 못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미래에 내 재산이 될 수 있는데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 흔히들 돈 모은다 그러면은 어떤 거 생각해요? 적금 들고. 적금 생각하죠. 은행 가서 적금 들어야지, 휴대폰에서 적금 가입해야지. 근데 통상적으로 적금을 이렇게 가입하는 사람들이 만기를 채울 확률은 20% 30%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70%는 전부 다 중간에 해약을 한대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은행 적금이라는 게 길어야 3년, 대부분 1년 만기 적금에 가입을 한다는 말이죠. 근데 내가 중간에 뭐 돈이 어느 정도 쌓이기도 전에 갑자기 100만 원이 필요한 시점이 왔어. 그러면은 바로 100만 원을
그 눈앞에서 바로 해지해서 쓸 수 있으니까. 음. 네. 그 쉽게 생각하면 지금 은행에 넣고 있는 적금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내가 돈을 뭔가 그 모아서 저축을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잠깐 아껴놓은 정도에 그치지 않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그래도 좀 착실한 분들은 이걸 만기까지 채우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근데 만기까지 채우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 그 이상한 일이 뭐냐면 지금 차는 따로 안 가지고 계시죠. 네. 네. 근데 내가 적금을 만기할 쯤이 되니까 갑자기 내 친한 친구가 차를 샀다 그러면서 이렇게 차를 막 타고 와요. 근데 다음 달에 적금 만기야. 그러면 돈이 한 달에 50만 원씩 해서 한 600만 원이라는 돈이 쌓이면은 차 사고 싶어질까요? 안 사고 싶어질까요? 사고 싶어지지. 네. 사람 심리가 옆에 사람이 이렇게 변화하는 걸 보면 나도 같이 쓰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희한하게 적금 만기가 되면 돈을 쓸 때가 생겨 버려요. 아까 말했던 차를 사버린다. 지금 나이대에서는. 네. 혹은 차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상하게 갑자기 적금 만기가 다가오면 엔진 소리가 이상해진다. 갑자기 엔진 소리가 좀 이상하고 이게 차가 조만간 터질 것 같아. 이러한 느낌이 생기게 되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적금 만기가 다가오면은 갑자기 친한 친구가 명품 백을 사요. 그러면서 막 만나는데 자랑하러 와. 근데 또 사람들이 보상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내가 열심히 1년 일했는데 사실은 남아있는 게 없다? 그러면 되게 억울하니까 또 명품 백에 그 돈을 쓰게끔 되어 있는. 어찌 보면은 적금은 당장 내가 이 돈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기보다는 어딘가에 소비되는 또 다른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원칙은 기본적으로 돈을 미래성으로, 말 그대로 내가 미래에 쓸 수 있는 재산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 은행 같은 데 가보시면은 뒤에 목돈 만들기 플랜 있죠. 네. 목돈 만들기 플랜에 있는 그런 형태로 하게 되면은 내가 나중에 돈이 어느 정도 쌓여서 원하는 형태로 쓸 수 있는 목적 자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돈 만들기 플랜에서 한 달에 얼마 이렇게 내신 이유도 결론적으로는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1년 뒤에 찾아서 쓸 용도로 두는 게 아니라. 그래서 두 번째 원칙은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돈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중에 서른이 넘어가시면 이제 결혼 같은 거 하실 거잖아요. 네. 결혼할 때 집 사는 비용, 결혼식 비용, 그냥 한두 푼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만약에 저축을 이렇게 안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한 2년, 3년만 돼도 지금 돈을 모으기 시작하신 분들과 격차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누구는 하다못해 50만 원씩이라도 꾸준히 모으신 분들은 3년만 지나도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쌓여요. 그러면은 2천만 원 돈이 있으면은 전셋집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 자산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처럼 이제 여유 없다의 삶이 3년이 반복이 되면은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도 나한테 수중에 남아있는 돈은 0원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히 3년으로 비교해서 그렇지 5년, 7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 돈 차이는 갈수록 더 커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원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 모으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소비를 통제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돈을 목돈을 만들기 위한 플랜을 세워야 된다. 물론 단기적으로 쓸 돈 역시 마련해놔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자산이 지금 당장 내가 1, 2년 안에 뭔가 집을 사야 되겠다는 형태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30 혹은 30대 초반에 내가 재산으로서 뭔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돈들을 마련해 놓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칙은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복리로 돈을 모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복리랑 달리 요거 어디서 들어는 보셨는데 뭔지 잘 모르시죠? 네. 이게 뭐냐면은 달리는 원금의 이자, 그 다음 연도에도 원금의 이자, 말 그대로 어느 순간에도 원금의 이자만 주는 형태를 말해요. 우리 흔히들 은행에 3년 적금 이렇게 넣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1년에 모은 돈이 뭐 500만 원이다. 그럼 500만 원에 몇 프로 이자. 그 다음 연도에도 500만 원에 몇 프로 이자. 이런 식으로 딱딱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복리는 어떤 구조냐면 아까 500만 원에 몇 프로 이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다음 연도에는 몇 프로 이자가 그 총 금액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자 쌓인 돈에서 또 이자가 붙는 형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달리보다는 이자가 네. 더 많이 더 쌓이겠죠. 많다. 그래서 이게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72법칙이라는 형태랑 딱 맞아 떨어진대요. 복리랑 달리를 구분할 때. 72법칙. 네, 72법칙. 이게 뭐냐면은 내가 원금이 2배가 되는데 복리로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2% 이자다 라고 하면은 71을 2로 나눠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숫자가 36이죠. 네. 2% 이자면은 복리로 36년 뒤에 원금이 2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단리로 계산을 해봅시다. 100%가 되면은 원금이 2배가 되는 시점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100을 2로 나누면은 50. 네, 50년. 달리로 했을 때는 50년인데 복리로 하면 36년. 14년이라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3%로 조금 이자를 올려볼게요. 네. 72를 3으로 나누면 24입니다. 근데 그 100을 3으로 나누면은 33년. 네. 그러면은 한 9년 정도 내가 돈을 원금이 2배로 되는데 걸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3%만 해도 9년이라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은 돈을 모으실 때 복리로 모으실 수 있겠어요? 모으시는 게 좋으시겠어요? 달리로 모으시는 게 좋으시겠어요? 복리로 모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원칙은 돈을 모을 땐 복리로 모아라는 겁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 원칙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원칙은 세금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어른분들 얘기하면 막 세금을 뭐 많이 떼가네 마네 그러잖아요. 아, 네. 네. 우리나라는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국가입니다. 우리가 심지어 모으는 돈에서도 세금을 떼가거든요. 모르셨죠? 네. 우리가 돈을 모았는데 이자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자의 15.4%를 나라에 바칩니다. 내가 적금 만기시킬 때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은 적금 만기 이자 10만 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럼 밑에 세금이라고 해서 15,400원을 떼가요. 그리고 84만 6천 원만, 84,600원만 돌려줍니다. 펀드, 주식 다 똑같아요. 내가 돈을 이렇게 해서 벌었다 라고 하면은 그 번 돈에서 15.4%는 자동으로 떼이고 지급하는 형태거든요. 근데 이게 그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적게 뜬답니다. 우리 흔히 아는 복지국가라고 듣는 나라들 있잖아요. 네. 뭐 유럽, 미국 이런 그 선진국 네. 같은 경우에는 이 이자 소득세를 최소 40%에서 60% 정도 뗀대요. 근데 우리나라 심리는 어때요? 그 내가 돈 모았는데 내 돈 내가 모았는데 내 돈 그 나라에서 가져간다 심리잖아. 네. 근데 이 15.4%도 그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적은 거죠. 네. 근데 지금 각종 물가는 오르고 있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이자 소득세도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오르지 않아요. 네, 오르죠. 그래서 그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는 세금을 안 떼는 게 가장 좋겠죠. 네. 지금 제가 말한 요 원칙에 적합한 상품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상품을 이왕이면은 돈을 모으실 그 의향이 있으시다면은 제가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돈을 모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드리고 돈을 모을 수 있게 그 적정한 금액을 제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방금 말했던 2번, 4번 원칙 내가 미래에 자산이 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복리로 쌓일 수 있게끔 세금을 떼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제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